여수 지역의 한 노동조합 간부들이 파업 기간 중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노조 내부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수 지역의 또 다른 노조에서는 위원장이 급여를 이중으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사자는 정당한 지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내 첫 국립예술고인 광양의 창의예술고가 요즘 뒤숭숭합니다. 교과과정 개편을 두고 갈등을 겪으면서 최근 도교육청이 감사에 나섰습니다. 5.18을 왜곡한 전두환의 손해배상 책임을 2심 법정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회고록 51곳의 표현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할 수 없도록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 플랜트 건설 노조 간부들이 노조에서 급여를 받으면서도 이중으로 실업급여를 타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임금 한 푼 받지 않고 파업에 참여했던 노조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 플랜트 건설 노동조합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내역 일부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여수 지부에만 최소 20명의 노조 간부가 총 1억 1,000여만 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수 산단 등 공장 건설에 투입되는 노동자들이 소속된 플랜트 건설 노동조합. 임금 교섭이나 파업이 이루어지는 2달여 동안 분회장 등 플랜트 노조 간부들은 본업을 중단하고 노조 사무실에서 상근직으로 근무합니다. 그렇게 근무하는 간부들은 노조로부터 한 달에 300만 원이 넘는 급여를 받는데도 마치 실업 상태인 것처럼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고 실업급여까지 이중으로 받아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플랜트 노조 전남 동부지부 7명의 노조 간부도 수년여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적발됐습니다. 급여 한 푼 없이 파업에 참여했다는 노조원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파업을 결정해가지고 아스팔트 위에서 땀 흘려서 그걸 외칠 때 우리들은 수입이 없어요. 전혀. 영원인데 받을 거 다 받아가면서 거기다 실업급여까지 챙기니까 오히려 득이 아닙니까? 우롱당한 거죠. 기망당하고. 수년간 수십 명이 반복적으로 부정수급한 사실에 일각에서는 노조 차원에서 알고도 눈 감아준 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시상근도 월급을 나가면은 4대 보험을 신고를 해야 된다는 너무나도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플랜트 노조 전남 동부지부는 임시 상근직 간부들의 4대 보험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관행이었다며 앞으로는 개선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플랜트 노조 여수지부는 부정수급은 조직이 아닌 일부 노조원의 일탈이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 노동법 준수를 외치는 노동조합이 거꾸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조합비 유용 의혹이 불거진 여수의 다른 노동조합, 문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조합비 횡령부터 시작해 운영위원회 구성과 감사 등 저희는 관련 논란을 계속해서 취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노조위원장이 이중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MBC 취재진이 입수한 여수의 한 노동조합의 급여 입금 내역입니다. 선별반 급여표 맨 첫 번째, 위원장 이름이 눈에 띕니다. 위원장 급여도 받고 선별반 소장 몫의 급여도 챙기면서 월급을 이중 수령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은 정당한 보상이라는 입장입니다. 내가 정상적으로 소장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노력의 대가를 받는다. 그거 내 월급일 수도 있다. 이 위원장은 전에 있던 선별반 소장이 지난해 관둔 이후부터 계속해서 급여를 수령해오고 있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선별반 소장 몫으로 3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조합원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익 공동 배분이 원칙인데 선별반 소장 몫의 월급이 빠져나가면서 한 사람당 많게는 30만 원까지 급여가 줄었습니다. 없는 소장 자리를 공석인 소장의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분야관의 부장님은 남자 조합원인데도 그런 것도 급여라든지 부수익금 이런 건 전혀 가져가지 않는데 위원장님은 가져가다 보니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투명하게 관리돼야 할 조합 통장을 개인 통장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급여도 조합 통장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개인 통장처럼 쓴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우리 흔히 말하는 직권남용이라고 해야 되나? 노동자를 보호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존재하는 노동조합.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조합 스스로 돌아볼 때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오는 2024년까지 고흥항공센터 일원에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테스트베드가 구축됩니다. 전라남도와 고흥군에 따르면 국비 340억여 원이 투자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 챌린지가 고흥항공센터와 비행시험 공역 일원에 조성돼 국가기준 데이터 확보와 시험 실증을 위한 종합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게 됩니다. 1단계 개활지 테스트에는 항공우주연구원과 미국 스카이웍스 에어로틱스사 등 국내외 업체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 첫 공립예술고등학교인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가 교과과정 개편을 두고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특정 분야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융합교육을 통해 인재를 기르겠다는 시도에 일부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선 건데요. 도교육청이 학교에 대한 감사에 나서는 등 대립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풍성한 색소폰 소리가 작은 연습실을 가득 채웁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색소폰을 연주한 김희수 군은 최근 국내의 한 실용음악 콩쿠르에서 금상을 차지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뭔가 연주를 한다고 하면은 관중들의 그런 시선이랑 관심이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연주를 할 때는 뭔가 자유로운. 개교 3년째를 맞은 광양 소재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첫 대학 입시를 앞두고 각종 대회 입상 등 또렷한 성과도 내고 있지만 학교 안에서는 교과 과정을 두고 구성원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음악과 미술 분야 신입생을 따로 모집했는데 올해부터 전공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 선발했습니다. 1학년 때 융합을 기반으로 한 공통 예술 교육을 받은 뒤 자신에게 맞는 전공을 선택하는 겁니다. 일부 학부모는 학교장이 실체가 불분명하고 교육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방향으로 교과과정 개편을 밀어붙였다고 주장합니다. 개편을 반대하는 한 학부모는 3년 동안 순수예술에 전념하기도 시간이 모자란다며 예술계열 입시의 절대적인 실기마저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학교는 융합교육이 지역예술학교가 수도권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차별성이라고 설명합니다. 통합선발을 실시한 올해 입학 경쟁률이 1.6대 1을 기록하면서 전남 특수목적고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예술 계열의 대학 입시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아이들의 창의성, 인문학적인 소양, 그리고 소통 능력 이런 것들을 보는 그 대학들이 점점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도교육청이 학교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벌이는 등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학교는 지난해 융합교육 6개 과목을 신설해 도교육청에 신청했지만 3과목만 받아들여졌고 올해 다시 6과목 신설을 요청했지만 모두 승인받지 못했습니다. 반대 측 학부모들도 지속해서 부당함을 알리는 동시에 당분간 학교와 대화에 나서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출구 없는 갈등 속에 광양시와 지역사회의 더 적극적인 중재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두환이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는 책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시위대의 장갑차에 치여 군인이 숨졌다는 전두환의 주장을 허위라고 못 박았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두환 회고록은 출간되자마자 비난을 받았습니다. 5.18은 북한군 소행이라거나 계엄군 헬기 사격은 거짓말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8년 9월 1심 법원은 전두환이 회고록을 통해 5.18을 왜곡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4년 만에 열린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전두환이 허위 주장으로 사회 혼란을 일으켰다고 봤습니다. 광주고법 민사 2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아들 전재국 씨와 부인 이순자 씨가 5.18 단체 4곳에 각 1,500만 원,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에게는 1,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진상 규명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오늘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회고록에 쓰인 내용이 왜곡됐음을 인정하며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 배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특히 항소심의 관심사는 지난 1980년 5월 21일 시위대 장갑차에 치여 계엄군이 숨졌다는 전두환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는 신군부가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를 자위권 발동으로 주장할 수 있는 빌미가 되어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두환의 주장을 허위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숨진 군인이 계엄군 장갑차에 의해 숨진 걸 봤다는 다른 공수부대원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하다며 전두환의 주장을 허위로 인정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가 5.18 단체들의 법인으로서의 명예, 신용,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무기징역의 확정 판결을 받았으면서도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회고록을 낸 전두환의 책임이 무겁다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5.18 민주화 운동 왜곡 시도가 사라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우종은입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재청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7호인 여수 백도에 대해 제한적으로라도 입도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최근 국회 예결특위 2022년 결산심사 경제부처 질의에서 문화재청장에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명승으로 지정된 전국 129곳 가운데 여수 백도와 거제 해금강, 서귀포 산방산 등 3곳만 출입 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한적으로라도 입도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산업과 관광업이 주요 수입원인 여수 거문도 주민들은 백도 입도 제한이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천시가 오는 11월 12일 열릴 예정인 제22회 남승용 마라톤 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순천시와 남승용 마라톤 조직위원회는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열리는 남승용 마라톤 대회를 앞두고 다음 달 12일까지 참가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이번 대회는 팔마 주경기장에서 하프코스와 10km, 5km 코스 등 3개 부문으로 치러진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대회가 열리는 만큼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건강과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오후부터 차차 날이게 맑은 날씨 보였습니다. 최고 기온은 31도로 늦더위가 이어졌고 내일은 대체로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내일 지역별 기온입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이 22도에서 23도, 한낮에는 27도에서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광주는 22에서 31도, 목포는 22에서 29도 예상됩니다. 바다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파도는 앞바다에서 1.5에서 3m, 먼바다는 2에서 4m로 일겠습니다. 바람은 초속 9에서 16m입니다. 만조 시각은 오후 12시, 간조는 오전 5시 33분입니다. 막바지 늦더위는 이번 주까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침 기온이 뚝 떨어져 환절기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최저 17도에서 최고 32도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여수해양경찰서가 불법 체류 베트남 선장을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여수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인계했습니다. 이 베트남 선장은 지난 9일 여수 소경도 항포구에 입항 중인 어선에 타고 있다가 해경에 검문 중 인근 주택가로 도주했는데 경찰이 추격 끝에 붙잡았습니다. 해경은 베트남 선장을 고용한 선주도 외국인 불법 고용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